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있게 알려드립니다. 통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돈 되는 땅의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임야개발 이 세 가지 모르고 하면 바로 나락으로 갑니다 했는데, 제가 그동안 240개 영상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빼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의 전화가 오면은 아직까지도 이 땅 개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세부적인 영상 중에서 큰 틀에서 오늘 한번 중요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려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상세하게 그리고 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70%가 임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불경기인데 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야 개발이나 임야 매매 또 임야 경매 등에서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 본인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총 3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땅 개발에 대한 어떤 순서, 토지 개발 순서가 있죠. 아직까지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토지 개발 순서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링크 영상을 한번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임야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는데, 산지관리법 기준에 있는 평균 경사도, 또 표고 분석도, 산림조사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임야 개발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팩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임야는 이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다른 건축 허가나 뭐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산지 전용을 받을 때 담당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3가지 항목입니다. 근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아주 깊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중간에 이 3가지에서 계속 깊이 말씀드리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링크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경매가 사실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2번째 항목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보전산지 중에 그 공익용 산지는 절대로 매매 금지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공익이 무슨 뜻인지 알죠? 공익은 국방이나 군사나 공공사업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임야를 우리가 이제 공익용 산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산지관리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도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매매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시다가 접근하시는 분들 일단 싸고 경치가 좋고 위치가 좋고 또 주위에 개발이 잘 안 됐고 이런 것만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보전산지 또 이제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좌측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영상은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확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용도지역의 행위별 건축허가 그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 행위를 하시는 예정이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뭐 자연녹지 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또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교 분석해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의 정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링크 영상 또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은 저 링크 영상을 보시면 이 세부 영상과 또 제 이 큰 틀에서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 영상을 합쳐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경매 훨씬, 매매 훨씬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너무 링크 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대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사항입니다. 도로 연결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문의지를 많이 받아오면 용도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또 뭐 건폐율에 대한 개념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기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데 이 도로 관계의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로 관계를 2번째 타이틀로 중요하게 잡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로와
임야 사이에 국유지가 있다면 지목에 따라 도로 조명, 국어 조명, 하천 조명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어는 조그마한 또랑을 얘기합니다. 이름 지목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적도 발급해 보시면 여러분들 임야와 또 국유지 사이에 이렇게 뭐 끼어 있는 그런 토지의 지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목에 따라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참고로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런 문의가 와요. 이제 하천, 농로와 하천이 있는데, 뭐 소하천, 큰 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인데, 너매편에 이제 임야가 있어요. 그러면 진출입을 가려 그러면 이제 교량 설치에 대해서 이제 뭐 공사비 문의나 이 점유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참고로 폭에 따라 좀 공사비가 다르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소하천 폭이 뭐 최소한 2m 이상 되죠. 이렇게 폭이 있는 부분을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임야 개발을 안 하고 다른 임야를 매매하든 아니면 다른 임야를 개발하는 게 개발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교량 설치라는 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철근이 엄청 들어가고 또 레미콘도 엄청 들어가고 인부들도 또 고급 인력이에요. 전부 다 이제 철근 조립부터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레미콘만 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지간한 경상 사투리로 어지간한 땅 하나 사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교량 설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와 임야 사이에 그 사유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맹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무조건 내 땅이야지 개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임야와 도로 사이에 사유지가 있다면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어떤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겠다, 뭐 땅 주인과 여러분과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뭐 진출입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쓰면 되기 때문에 큰 틀은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승낙서의 효력은 반드시 그 인감증명서와 그 승낙서,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인감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첨부를 했는데 인감도장 안 찍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사도개설 관련 도로폭 규제 사항으로 공사비 증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임야 뭐 길도 좀 좁고 아니면 또 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도로 개설 부분을 되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사도 개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뭐 처음에 일 배울 때 예전에 사도 개설 해가지고 이제 뭐 기부 체납, 그러니까 공사는 이제 다 하고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기부 체납하고 이런 방식이 좀 그때 당시에 많이 활발해졌는데, 지금은 사실 관공서에서 이제 기부 체납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그 도로 공사한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적합하다 해서 기부 체납도 안 받고 있는데, 사실 또 사도 개설은 내가 그냥 뭐 4m, 3m 이렇게 해가 사도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본 도로 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전명할 때 교량 공사처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개설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까 임야의 타인 임야의 사용 승낙을 받고 또 도로에서부터 임야까지 하나의 이제 부지로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허가상에 하나의 임야지만 예를 들어 총 면적이 얼마 있으면 거기서 부지 내 도로는 얼마고 또 허가 사업 면적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방향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여러분들께서 문의 오는 건데, 우리 이제 허가 면적에 따라서 이제 도로폭 규제 사항도 또 있습니다. 도로폭 기준은 무조건 4m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도로폭 기준이라는 건 이제 포장된 현행 도로를 도로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숲속 길이나 또 비포장 아니면 뭐 도시계획 예정 도로,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이제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라 우리 토지형 보면 이제 여러분들 토지 앞에 도시계획 도로 이제 예정 라인 있죠. 이런 거 무슨 도시계획 예정선이지만 아직 개설이 안 된 이런 어떤 작은 라인들,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이게 참고입니다. 참고로 도로 이제 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토지 뭐 농지든 임야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도시계획 도로 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제 우리 사업주분께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도시계 예정선도 있지만 곧 공사를 앞둔 일부 땅이 저촉이 돼가지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 영상도 링크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허가 후 토목공사 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허가 나면 반드시 분할 측량이나 경계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군청에 국토정보공사 여기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우리 빨간 말뚝 있죠, 빨간 말목, 그걸 반드시 공사하기 전에 임야 개발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구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준공에 반드시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시행해 주시고, 불법해서는 제가 강조드리지만 불법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준공도 늦어질 뿐더러 또 복구 설계 같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느리게 빠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공사 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및 토목설계사무소 사전 협의인데, 공사 뭐 임야, 특히 임야죠. 임야 같은 경우 아무리 측량을 세밀하게 하고 설계를 해도 공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이제 장비 없잖아, 또 시공업자의 말만 믿고 그냥 공사를 맡기지 말고 사전 협의, 그냥 먼저 공사를 선공사 후 보고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나중에 그 우리 토목의 개발행 허가 지침에 안 맞을 경우는 재시공 뭐 뜯어내든지 아니면 또 일부 철거를 해서 또 사면으로 잡든지 이런 변경 공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괜히 이중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공사 전에 사전 협의는 필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토목도면 보는 법 영상 참고해서 공사비 관련 최소화하는 부분 지적. 이게 무슨 말인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목설계사무소가 그 임야 개발을 다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고 산정이라든가 구조물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어떤 기본적인 높이라든가 뭐 적용하는 건 있지만 계획고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해 따라서 부지 효율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토목도면 다 됐다고 해서 그냥 공사 맡기지 말고 현장에서 한번 그 토목 그 용역 사무실과 한번 미팅을 해서 도면 한번 보시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액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그 협의를 하시고, 근데 이제 토목 도면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계획 도면을 보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토목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케일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도면 보는 제 영상을 그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도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반드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효율적 단계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이 무연고 조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고생하시는 사업주분을 봤는데, 경매 받을 임야 유무연고 조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유연고는 이제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유연고고, 봉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는데 그 묘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경매 받아가지고 혹시나 그걸 이제 어떤 공고를 안 하고 개발하면은 또 불법으로 이렇게 고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연고, 유연고 장매업체 한번 조사선 꼭 한번 받아보시고, 또 경매 받아가지고 그게 원만하게 이장,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협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링크 영상을 많이 걸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주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틀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예전에 영상을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더 이해하기 좋고 또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또 제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이 영상들이 그대로 글로 올라갑니다. 많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임야 개발에 궁금한 점이나 또 지금 임야 개발을 하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그런 내용들도 또 보조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게 서브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쪽에서는 좌측입니다. 이 좌측이 보면 지금 이 도로 원래 이제 임야였죠. 임야에서 이제 도로 개설 공사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안반이죠. 안반으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장비로 브레이커로 다 깨가지고 지금 이렇게 면을 잡아놨는데, 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임야 개발할 때 무조건 다 이런 토사라고 다 생각하시는 정말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야에서 이렇게 절투하다 보면 이런 안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질조사도 꼭 한번 대규모 사업할 때는 꼭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기온차가 정말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셔도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